일동 주목! 굴러온 돌도 박힌 돌도 아닙니다. 구르는 재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의 식량, 다른 피자하고 맛이 같아요. 미래를 앞서가는 농촌의 변화. 팔로우 미. 올해로 귀농 8년차 부부가 살고 있다는 의령군 칠곡면의 한 농장. 마치 마당에서 무언가에 한창 몰두 중이신데 가만 보니 여기에도 돌, 저기에도 돌이다. 우리 와이드 왔습니까? 수석. My break. 돌이라 하면은 이 집에 들어온 이상은 좀 보면 신뢰가 돼요. 이 집에 딱 들어오는 중간에 수석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수석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넓은 자리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농을 갖다가 마음을 먹었죠. 그때 마치 화분에 물을 주듯 수석에도 물을 뿌려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돌에서 수석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도 볼 수 있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도 볼 수 있죠. 물을 머금기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윤기가 도는 수석.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옛날 수석은 옛날부터 고려시대 때부터도 하지만 조선시대 때부터는 좀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산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요? 해석 같은 경우에는 문양이 나오는 걸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돌 같은 데는 이제 산수 경석, 산을 형상을 나오게 그다음에 어떻게 계곡이 나온다거나 자연 그대로를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엔 금이야 오기야 정성스레 오일 코팅까지. 이렇게 이제 기름을 칠하는 것들은 해석,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물 나게끔 제가 한번 닦아놔주면. 지난 30년 가까이 모은 수석만 무려 3만 점. 이런 게 조합이다 이렇게 수석 같은 게 지평석 같은 것도 보이고. 이런 돌들도 바로 자연 그대로 아이가. 자 보면은 이건 용석이고 이건 이제 중국 용석인데. 이거 손 만지면 안 된다 원래. 예, 그거는 수석이라 하는 거는 만지면 사람 기름이 묻기 때문에 물을 안 먹어. 그렇기 때문에 난 자연석을 갖다가 자연을 갖다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A다. 돌에 완전 정신이 팔린 사람. 이렇게나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수석. 매력이 뭘까? 수석은 어떻게 보면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은 그대로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죠. 요 수많은 수석 중에 가장 귀한 겁니다. 1등 수석 대공개. 이렇게 보시면은 모요하는 여인 보이시나요? 희귀한 수석이 있는 곳이라면 국내외를 방문하고 중국, 필리핀 등 해외 각지를 돌며 공수해온 수석들. 요새는 이제 돌도 그렇고 수석 같은 것도 그렇고 함부로 요새는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갖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더라도 그게 허가낸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수석을 채취해 오죠. 그 사이 돌만 맨날 닦고 물 주고 하고 또 돈 되는 아들은 밥을 안 줘요. 간식을 좀 줍시다. 제가 내 안 주면 절대 안 주고. 이 시간만 기다려온 귀여운 백복 오골개. 그런데 내가 가서 뭐 먹으라고. 사료가 아니고 뭐 벌레 같은데요. 사람도 지금 먹고 닭도 먹고 라는 겁니다. 다 좋은 거죠. 갈색 거절이 맛있어요. 잠깐 볼 준비 되셨나요? 벌레인데요. 네, 벌레인데 맛있습니다. 식품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소입니다. 요 녀석들이 사는 곳은 가지런히 정렬된 노란 박스. 미름이라고 요즘 단백질 보충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곤충을 먹는 시대가 온다?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식용곤충. 예, 이것도 미래의 식량. 예, 흰점바위 고무집니다.
자체가 무식해서 그러는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예, 이거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2016년도 3월 달에 등재가 된 겁니다. 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밀웜을 고소한 애벌레의 줄임말인 고소해로, 흰점막이 꽃무지 유충은 꽃뱅이로 이름을 붙였다네요. 껍질을 한 12번. 아, 이게 알이 좀 그렇겠구나. 예. 이게 지금 그거도 이도 좀 더 알이. 왔다, 이렇게 살쪘다. 잘 먹겠네, 아주. 장수 풍뎅이의 유충에 비해 크기는 좀 앙증맞지만 영양가만큼은 어마무시하다고요. 이게 병원에 환자 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예. 환자 기력 회복. 애벌레 시기를 지나 알을 낳고 성충이 된 곤충은 오골오골 오골개들의 영양 만점 특식으로도 제공한답니다. 맛이 고소하고 비리지가 않고 껍질이 엄청 단단합니다. 한창 호기심 왕성한 아이들에겐 마냥 신기하고 귀엽고 맛있기까지 하다던데 지금은 뭐 만드시는 거래요? 네, 곤충 요리인데 탕수육 해보니까 되게 맛이 좋더라고요. 일명 꽃배기 탕수육. 거기다 고소한 토핑이 더해진 고소의 피자까지. 들어는 보셨나? 벅스푸드. 오늘 소고기, 돼지고기 부럽지 않은 고단백 영양식이다. 야, 조금 피가 2개나 다 먹었네. 성장기 아이들은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겠죠? 다른 피자하고 맛이 같아요. 그냥 쓰면 다 손펴가지고 먹다가 곤충이라는 걸 딱 알고는 막 이래 날리는 사람도 많아요. 혼자는 대중화가 돼서 많이 먹습니다. 호기심이 관심으로, 관심이 애정으로 퍼져가는 농촌의 새로운 바람. 열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미래를 준비합니다. 먹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양분과 이런 것들은 거의 비교할 바가 아닌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식감도 느낄 수 있는 곤충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맛도 있고 영양도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수백 번 두드리고 수십 번 다듬고 우리는 장인을 꿈꾼다.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요즘엔 프로 금손러라고 부르죠. 오늘은 장인을 꿈꾸는 이들의 세계로 빠져봅니다. 밝은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아침, 쿵쿵대는 망치질 소리가 이른 아침부터 크게 울려 퍼지는데요. 공구들이 가득한 걸 보니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공예가인 듯한데, 아니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제 핸드드립 커피포트. 수제 핸드드립 커피포트는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할 때 쓰는 이제 도구인데, 이게 이제 주전자처럼 생기지만 이건 포트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커피를 추출하는 도구입니다. 요즘에 이제 커피 시장도 많이 커지고 해서 커피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점점 더 이제 여기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만들게 됐습니다. 프로 금손러가 만든 커피포트. 심쿵할 정도로 매력적인 디자인은 물론 은은한 색깔이 정말 예쁜데요. 그렇다면 이 커피포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동판을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아주 뜨거운 불로 달구고 물로 식혀주는 과정을 반복하죠. 그리고 반나절 동안 계속 두드려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커피포트 재료에 동금속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동은 열 전도율이 아주 높아서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할 때는 정확한 물의 온도와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이제 물을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조금 더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 동포트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잡이 부분도 하나하나 깎는 것은 물론
은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무늬도 새깁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핸드드립 커피포트가 완성됐네요. 마지막으로 커피포트에 물 떨어지는 각도를 체크하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기에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체크합니다.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제 영혼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이제 뭐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근데 그걸 참으면서 이 제품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저도 정말 아깝고 그렇게 진짜 제 자식같이 그렇게 만드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정이 쉽진 않았는데요. 워낙 특수한 제품인 만큼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기 어려워 무작정 일본으로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멋진 커피포트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특허까지. 평소엔 이렇게 아내분과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척 뿌듯하시겠어요? 일단 어디서 왔는지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지역을 듣고 울산이다 하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울산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고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긍심도 더 느끼고 있어요. 어떤 자긍심을 느끼시는데요? 울산에서 유일무이하다 이런 자긍심이 있죠. 울산에서 키운 당당한 자긍심으로 더 멋지게 빛나는 커피포트. 과연 바리스타들이 느끼는 이 커피포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정확한 위치에 균일하게 물줄기를 갖다 형성하면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열 전달이 좋아가지고 커피의 고유의 맛을 갖다가 풍부하게 풍요롭게 내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회를 뜰 때 사시미 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칼이 무디면은 생선 맛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커피포트도 그런 의미라고 보면 거의 유사하겠네요. 바리스타의 시그니처가 될 뿐 아니라 풍부한 커피 맛을 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인 커피포트. 그렇다면 프로 금손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열심히 이제 포트를 계속 만들 거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포트 시장이 작긴 한데 울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는 그런 공예가가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날 프로 금손러는 삼남면에 위치한 쌍수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정겨운 흙냄새와 맑은 공기가 평화로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 할머니 댁이에요. 할머니 댁인데 이제 도자기를 시작하고 여기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절로 편안해지는 곳. 두 번째 프로 금손러는 주로 이곳에서 전통 도자기를 빚습니다. 은은한 매력이 특징인 전통 도자기 정말 예쁘죠? 그리고 아주 섬세한 손길로 물레를 이용해 도자기를 빚는 주인공. 약간 리듬을 타시는 것 같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대부분 물레 이렇게 차시는 분들이 아마 다 비슷할걸요. 아마 어떤 몸에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흙도 자연 그 자체고 사람도 자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작가의 생각과 여러 가지 어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흙에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가 찍어내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통 도자기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하나하나 정성스레 빚는 것은 물론이고 약 2주간의 기간에 걸쳐 굽고 깎고 돌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데요. 프로 금손러의 영혼이 녹아있다고 할 정도로 이 귀중한 작품들, 특히 울산을 표현한 멋진 작품도 있다는데요. 여기서 방구대 안각화까지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되게 중요한 역사적 어떤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에도 방구대 안각화 문양을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만들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푹 들어가서 뚫린 것을 그냥 이제 그대로 살려서 땅에 떨어진 모양 그대로를 만들어낸 그런 분청 다화병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중간에 어디론가 향하는 프로 금손러. 멀쩡한 도자기를 왜 이렇게 깨는 거죠? 암만 정성을 많이 들이고
오랜 시간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들어도 가마 속에서 들어간 이후에는 뭔가 어떻게 나올지가 몰라요. 내려앉아서 나올 수도 있고 금이 가서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떻게 뭔가 내려놓고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20살 때는 서양학과를 갔다가 이렇게 일찍 그만두고 스턴트를 서울에 올라가서 2년여간 했고요. 정적인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동적인 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접점을 찾기까지의 과정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다시 도자기 전공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27에. 예. 울산, 아니 국내에서도 유일무이한 스턴트맨 출신 도예가 그 실력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되게 과거라고 하셨는데 이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으셨네요. 예, 좋아해요. 몸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운동 삼아 이렇게 계속 액션을 혼자서 하고 있죠. 네. 작업 후 남는 시간엔 전통 도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정기적인 도자기 수업을 진행도 합니다. 한쪽 손만. 뭔가 저는 화려하거나 이렇게 크고 대단한 거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만든 어떤 도자기가 자연의 일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고 자연의 것. 금보다 더 귀한 황금손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해가면서 먼 훗날 자신의 분야에서 멋지게 빛나는 훌륭한 장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익숙해서 소중한지 몰랐던 우리 동네 골목에 숨을 불어넣는다. 조용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녹동항. 옛 정취가 느껴지면서도 깨끗하고 맑은 녹동항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집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 두 눈에 녹동항의 모습을 담아두고 싶어 녹동 바다 정원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바다는 진짜 많이 보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수다 보니까 근데 고흥의 녹동항은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면서 힐링이 되는 또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곳인 것 같고 여기는 정말 뭔가 할머니랑 와서 데이트하고 싶다 이런 느낌도 들면서 그만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여유로운 곳이지 않나. 오늘은 고흥 녹동의 바닷빛처럼 푸른 내일을 만들어가는 골목가게 사장님들 만나러 갑니다. 고흥의 맨 끝자락 녹동은 바다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녹동항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회센터인데요. 녹동항에서 바로 잡아올린 싱싱한 수산물이 모이는 곳이죠. 안으로 들어서니 이곳이 바다인가 싶더라고요. 역시 신선함 그 자체였는데요. 싱싱한 해산물 넉넉히 구경하다 아니 제 잘생긴 얼굴이 눈에 띄었는지 한 어머니께서 인사 한마디 건네시더라고요. 이거 잡아보라고요? 와, 나니 힘이 근데 장난이 아니네. 야, 물지 마. 그래서 쓰러지는 소도 낙지 한 마리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얘는 귀엽네. 하나 드셔볼래요? 이걸 통째로 먹어요? Eu fiz
아직도 낙지의 싱싱함이 생생하네요. 엄청 맛있었어요. 각종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곳. 저도 나중에 다시 회센터 와서 맛 좋은 해산물 잔뜩 사가야겠습니다. 회센터를 나와 거리를 걷다 보니 장어 요리를 만드는 식당이 많더라고요. 장어 식당이 길게 늘어선 이곳에 곧 장어 거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걸어가다 눈에 띄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깨끗하게 통장어를 손질해내면 어머님은 맛 좋은 장어탕 따뜻하게 끓여 내어주는 이곳. 벌써 28년째 이 장어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동에 왜 장어가 유명해요? 장어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장어가 많이 잘 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저희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하고 장어가 이제 워낙 힘도 좋고 이제 싱싱하다 보니까 통장어탕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이 이래서 장어를 못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통장어탕은 처음 먹어봤어요. 별 비린 맛도 없고 맛있네요. 그냥 입이 꽉 차면서 살도 통통하고 넣고 난 이후에는 그냥 살살 녹네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입맛도 사로잡았을 정도로 바로 고흥 녹동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죠. 깊은 국물 맛을 느끼다 보니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온 사장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여기 정착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 이제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장사 같은 거 일을 하다가 네, 서울에 원래 서울 생활 하다가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도와서 짱을 따는 것이 벌써 이제 뭐 18년 돼버려가지고 배운 게 이거라. 이제 저도 이거 자부심 갖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왔고. 그래서 또 그렇게 오래 하니까 또 걱정이 또 짱의 거리가 또 생기는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 한 상 내놓으며 한결같이 이 거리를 지키고 있는 골목 가게. 앞으로도 쭉 이 골목에서 맛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카페입니다. 녹동에 카페가 있다니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녹동에 새로움을 불어넣는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메리카노 한 잔씩 즐기는 이곳. 생긴 지 얼마 안 된 카페가 하나 있대서 들어가 봤죠. 어째 녹동 항구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여기 어떻게 이런 카페가 생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곳은 낮에는 카페, 밤에는 맥주 한 잔 즐길 수 있는 곳이랍니다. 오심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녹동항 특히 고흥 쪽에서 제가 2017년도에 여기 진 가게에 놀러 왔거든요. 그때 봤던 그 밤바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매력적이었어요. 네. 뭔가 신대륙을 발견한. 제가 여기를 와가지고 고흥의 콜럼버스네요. 약간 붐을 시키고 싶었어요. 이젠 이곳은 고흥 젊은 청년들의 심심함을 달래줄 녹동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시골이었거든요. 뭔가 놀 곳은 없었는데 그 놀 곳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저한테 요구했던 게 제발 늦게까지 좀 해주세요. 12시면 다 문을 닫는데 이런 데가 생겼으니까 여기서는 4시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보다는 뭔가 젊은 층이 더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다른 것도 생기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유, 오고 가는 손님들이 녹동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아닐까요? 녹동항에서 조금만 걷다 보면 녹동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을 지나가다 보니 작은 가게들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이 근처에 동갑내기 청년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중식당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식당이라고 해서 동네 짜장면집을 생각했는데 아니 시장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깔끔하더라고요. 대학 진학 때문에 고흥을 잠시 떠났던 사장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10년 전부터 이곳 목동에서 다양한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 가게는 시작부터가 달랐다고 합니다. 일단은 분위기가 기존 전통 방식의 오래된 중화요리집도 많이 있는데 그냥 젊은 한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좀 스타일을 바꿔보자. 그리고 또 메뉴도 좋고 신선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의외로 또 젊은 사람들은 반응이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은 신기하시고. 이 탕수육 비주얼부터 뭔가 다르죠? 참고로 저는 찍먹입니다. 젊은 느낌이라고 해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이제 동네 분들이 단골집 삼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올만한 집인 것 같아요. 제가 어바웃 우리 동네에서 투머치 인포메이션 TMI 전문이잖아요. 사실 사장님네 부부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무려 초중고 동창이에요. 4남매 다둥이 어머니 10년 만에 다시 사회에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20대 때부터 보니까 집에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일자리란 게 전혀 없는 걸로 와서 이제 뭘 혼자 본인이 뭐 생각했던 걸 창업하는 것도 또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내려와서 정착한다는 게 조금은 힘든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힘든 길이란 걸 알지만 사장님 부부는 이 골목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도전도 해보고 거리가 좀 젊어지고 또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표현 좀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조금은 힘든 상태인데 앞으로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과거 그리고 현재가 함께하는 이 고흥 녹동.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있을 테니까. 앞으로도 이 거리를 지켜나갈 골목 가게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찾은 동네는 광주 수안지구입니다. 풍영정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안지구. 이곳은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신도시인데요. 평균 연령이 약 32세일 정도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수안지구의 첫 번째 맛자랑. 맛집답게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 한 그릇 꿀꺽하게 하는 이 음식의 정체는 올 것이 왔구나, 감자탕. 야심찬 포부로 도전장을 내밀었으니 이 집 감자탕만큼은 혀를 함부로 놀려라. 뼈가 아주 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살이 아주 와 드실드실하고 질리지 않는 맛. 아 제대로 맛있어요 이거. 제대로 맛있는 감자탕. 내가 알지, 아주 잘 알지. 국물 맛도 잡고 고기 맛도 잡은 이 집. 주문이 들어오면 푹 끓인 튼실한 돼지 등뼈에 잘 말린 시래기를 더해주면 진한 국물 속 살코기 가득 품은 감자탕이 완성됩니다. 잡냄새가 없고 국물 맛이 진한 게 특징이죠. 감자탕을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잡내가 나지 않고 대용량으로 끓이기 때문에 국물이 더 진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정성이면 감동이라 했던가요? 속이 헛헛할 때 푸짐하고 얼큰한 감자탕이면 몸과 마음을 든든히 채울 수 있잖아요. 자작한 국물에 흰 쌀밥 쓱쓱 비비면 어머 이모 밥 한 공기 추가요? 이 감자탕이 뼈에 살도 엄청 많은데
국물이 담백해가지고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아서 계속 오게 돼요. 진짜 맛있어요. 이 집이 좋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그게 뭔데요? 매콤달콤해서 정말 맛있어요. 완전 한 잔 땡기는 맛이에요. 그 정체는 바로 뼈찜. 감자탕을 시켰는데 뼈찜을 주다니요. 와우, 혼돈의 카오스다. 다른 감자탕 가게에 가면은 뼈찜을 시킬지 감자탕을 시킬지 고민하시잖아요.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감자탕에 뼈찜을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라면 사리 띵동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아니 잠깐만요. 사리가 공짜라고요? 레알? 네, 저희 가게는 라면 사리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왕 한 끼 먹는 거 제대로 먹으면 좋잖아요. 이제 손님들이 배부르게 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라면 사리를 무제한으로 쏘는데요. 뭘까? 아, 나 진짜 너무 훅 들어온다 얘. 이 시간에 이걸 보다니요. 다이어트는 세이브법. 양념게장도 나오고 사리도 공짜로 나와서 사장님이 먹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면 사리뿐만 아니라 양념게장도 서비스로 팍팍 쏘는 이 집. 한 끼 푸짐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 이 집으로 얼른 오세요. 자, 다음 맛집으로 출동. 이곳은 수안지구 대표 카페. 와, 분위기 좀 보세요. 인테리어 맛집답게 손님들은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분위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고 맛도 맛있어서 자주 와요.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쁜 공간을 보면 우리 손이 가요 손이 가. 인증샷에 손이 가요. 네, 제가 한 10년 동안 모은 것도 있고요. 앤틱 찻잔이며 이런 거는 제가 무지 좋아하는 것들로만 꾸며봤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제 각각 다 다른 소재로 돼가지고 이쪽 테이블 가면 이런 느낌, 저쪽 테이블 가면 이런 느낌. 찾아주시는 분들은 컨셉이 다 달라서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맛집인 이곳은 디저트 맛집으로도 유명한데요. 우리 밥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있잖아요. 배부르게 밥 먹고 디저트도 먹어주는 건 인지상정. 여기가 딸기 케이크 유명하대가지고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이 집은 10년 넘게 빵을 만든 사장님이 직접 만든 케이크를 맛볼 수 있어서 더 인기가 있는데요. 이거 아메리카노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크기별로 다양하게 딸기 케이크를 즐길 수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로베리 투머치 케이크는 딸기를 아침마다 구입해 와가지고 신선하게 딸기를 많이 올리는데 옆면에 딸기를 듬뿍 올리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케이크예요. 이 집에 오면 1인 1케이크 해야 합니다. 인별그램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작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소녀소녀한 소품도 많고 생각보다 크고 특히나 딸기 케이크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좋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장소가 되게 아늑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집의 또 다른 야심작 마카롱. 부드러운 필링을 쫀득한 꼬꼬 위에 짜주고 앙 하고 다물어주면 특색 있는 마카롱이 완성됩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조개에 진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심 저격 마카롱으로 제격이고요. 그릭 요거트를 사용해가지고 맛이 되게 진하고 요거트 풍미가 참 좋아요. 어우, 누구냐 넌? SNS에 카페 인증샷으로 많이 올라오는 이 음료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인데요.
비주얼에 반해 주문했다가 맛에 더 반한다는 후문이. 꼬숩겠다. 이걸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어요. 인절미 쑥 동동이라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쑥하고 인절미 콩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그냥 만들었는데 이게 대표 메뉴가 돼가지고 지금은 가장 많이 찾는 음료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쿵 비주얼? 나 진짜 몰라. 인절미 쑥 동동은 먼저 인절미를 쑥 음료에 쑥 찍어 먹으면 되는데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기분 좋은 공간입니다. 한때 세종대왕으로 통하며 최고라 칭송받았던 10,000원짜리. 그런데 요즘 10,000원은 눈 한 번 깜빡이면 사라지기 십상이죠. 밥 한 끼 먹거나 음료수 두세 잔이면 끝이네. 그야말로 주머니 사정 팍팍하다 못해 삭막하다 삭막해. 10,000원으로 이것저것 먹고 즐기기엔 무리죠.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라면 10,000원 행복이 가능하다? 전국 10대 시장에 빛나는 안동 원도심 전통시장에서 그 답을 찾았으니 단돈 10,000원이면 만사 형통. 그 소소한 행복 체험해 보자고요. 10,000원으로 뭐 먹지? 여러분의 지출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언젠가요? 12시 점심시간이죠, 당연히. 아침을 안 먹고 다니니 점심이 괴로워요. 간식도 사 먹고 싶고 요즘 핫하다는 맛집 메뉴도 포장해서 가고 싶은데 10,000원은 점심 한 끼만 먹으면 모자랄 돈이에요. 그렇다면 보리밥집에 주목하시라. 정갈한 반찬에 고등어구이까지 딱 보기에도 푸짐한 요 한상은 도대체 얼마래요? 와, 푸짐하다. 사장님, 예. 이렇게 푸짐한 보리밥 한 상 10,000원의 행복이니까 단돈 10,000원 맞죠? 아닌데요. 예? 아니래요. 얼마예요? 5,000원. 예? 5,000원. 10,000원도 아니고 단돈 5,000원. 아니, 어떤 맛인가요? 자주 오세요? 예, 안동은 공개 드립니다. 그래요? 예. 오, 장에 나올 때마다, 읍내 나올 때마다. 예. 드셔보시면 어떤 맛이세요? 밥이 수하고 옛날 생각나는 게 우리 젊었을 때 보리밥 먹던 그 시절 생각납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싸고 맛있다고 보리밥 맛집이라고 해서 와봤거든요. 근데 가성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손맛이고 싸고 거저예요. 오세요. 지금부터 안동 원도심 5,000원의 행복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밥 같은 구수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터. 아낌없이 넣고 쓱쓱 비벼 거하게 먹어도 가격은 참 착하다 착해. 이렇게 푸짐한 보리밥 정식 한 상이 단돈 5,000원에 그리고 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다고요? 예. 반찬도 굽고 고기도 굽고 모든 것이 더 갖다 먹으면 돼. 내가 바쁘니까 직접 와가지고 가져가 먹으면 되고 그래. 그래요? 예. 먹고 싶은 양만큼. 예. 아니 이거 남는 거 있어요? 와, 잘 먹어가면 그게 내 데는 뿌듯하고 좋잖아. 이 나이에 내가 어디를 가가지고 돈 벌겠어. 남 이래 그거 하는 거면 좋잖아. 아,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와줘서 야. 밥만 먹어주는 것만으로 고맙다. 고맙지. 아유, 그래도 주머니에 뭐가 좀 남아야 돼. 예. 지금 아직 돈이 없어. 아니, 지금 아직은 돈이 없어. 이 장사 얼마나 하셨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 거예요? 뭐 내 안 아플 때까지는 하겠지. 그래요? 뭐 그게 없지 뭐. 안 아프면 뭐 계속해 남인데 봉사하는 요령하고 하면 되겠고 그렇지 뭐. 여러분 들으셨죠? 청춘을 젊은 청춘을 다 바친 보리밥 다 정식이 바쳤어. 나는 진짜래. 앞으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단돈 5,000원의 행복을 한번 느껴보세요. 많이 어디서? 네, 다음에도 많이 오세요. 많이 잡수 가시고 우리 집에 오시면 푸근하게 많이 잡수 가면 되는데 고등어도 더 잡수고. 많이 어디서? 많이 오소. 10,000원의 행복은 계속됩니다. 또다시 출출해지는 시간 전통시장에선 아우, 든든하게 보리밥 먹었는데요. 사실 뭐 하나 먹고 나면 만원 금방 사라지는데 아직 5,000원 남았습니다. 가만. 또 맛있는 냄새. 이 냄새의 정체는
찐빵과 만두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만두 3개 2,000원, 빵 2개 2,000원. 그래요? 네, 골라드세요. 단돈 2,000원? 2,000원이라고 그저 그런 만두 찐빵이다?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직접 빚은 찐빵에는 100% 국산 팥을 사용하고요. 만두소로 들어가는 김치는 손수 담근 김장김치를 사용한다는 점. 한마디로 정리해서 신토부리. 웬만하면 숨겨두고 먹고 싶은 39년 전통의 손맛 여기 대령입니다. 오, 이 고소한 향기 아주 따끈따끈한 만두와 찐빵. 사장님, 네. 만들 때도 중요하겠지만 찔 때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그냥 센 불로 5분간 네. 그 찌시면 돼요. 센 불로, 강력한 센 불로 네. 팍 5분. 네. 그럼 그렇게 센 불로 5분간 팍 찐 만두와 찐빵 맛은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맛 한번 보세요. 그럴까요? 네. 찐빵 한 개, 만두 찐빵. 우와, 이게 고기만도 속이 꽉 찼습니다, 이게. 화끈하고 따끈하게 쪄낸 만두와 찐빵이며 꽉 찼던 뱃속에도 없던 공간이 생길 정도. 영원한 그 이름 만두 찐빵이요. 고소해. 아주 그냥 속이 꽉 차서 씹을수록 육즙, 고기의 고소한 맛이 그냥 쫙 나옵니다. 김치 만두. 하나, 둘, 셋, 넷. 와, 이거. 색깔 봐, 색깔 봐. 김치 만두도 이게 속이 꽉 찼는데. 꽉 찬 속은 기본. 간이 딱 맞네. 매콤하고 아삭아삭한 김치 맛. 김치 만두. 아니 2개 먹었는데 벌써 배가 차는 것 같아요. 찐빵. 저 팥 안 건 보시죠. 알찬 맛은 덤이죠. 야, 팥이 좀 이렇게 달아요. 찐빵은 쫄깃쫄깃하고 팥은 달콤하고. 야, 2,000원의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한 가격까지. 착한 가격으로 전통의 손맛을 맛보세요. 아직 주머니를 비우기엔 아쉽다, 아쉬워. 왜냐하면 3,000원이 남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나 든든하게 먹고 아직 제 손에 3,000원이 남았습니다.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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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이 3,000원이면 이곳 시장 안에 명물을 또 사서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000원으로 몇 가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저 너무 행복해요. 3,000원, 3,000원, 3,000원. 핫한 메뉴 드디어 개봉 박두요. 앙증맞은 미니김밥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몇 개예요? 요렇게 알찬 한 팩은 얼마일까요? 단돈 3,000냥. 유레카! 행복한 그 이름 단돈 3,000원! 그런데 잠깐, 김밥 3,000원은 저렴한 게 아니라고요? 평범한 김밥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거 중독성 가보부 가위라는 그 이름이야 마약 김밥! 김밥 안에 오뎅이 있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린이도 취향 저격! 여러분, 다들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이 김밥 이름이 그런데 마약 김밥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김밥에? 네, 먹고 또 먹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마약 김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 같은 김밥. 네. 그런데 저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데 재료가 특별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정성도 많이 들어가지만 깨소금이랑 오뎅에 갖은 양념물도 저희가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맛이 더 월등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재료가 좋아서. 네. 마약 김밥. 한 번 더 빠져? 우와. 맛있게 비빔밥에 맛깔난 속재료, 콕 찍어 먹는 겨자 소스까지 3박자가 조화를 이루는 마약 김밥. 입소문이 9만리까지 났다는 안동 원도심 전통시장의 명물 중 명물이라고요. 짜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마약 김밥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 첫째는 맛있고요. 둘째는 아삭아삭 씹히는 요 식감, 그리고 작아서 한 입에 쏙 들어가니까 요거 먹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김밥, 요 김밥 소스에
톡 찍어서 먹으면 이게 코끝을 톡 쏘는 그 짜릿함. 이래서 마약김밥입니다. 윤기 좔좔 정성스러운 잡채도 3,000원. 분식은 1인분에 2,000원이면 만사 오케이. 그야말로 노다지다 노다지. 이 맛집에선 3,000원이면 모든 것이 통한다는 사실.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김밥, 마약김밥. 네. 가격만 이렇게 착해서 인기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가족이 먹는 것처럼 정성을 아주 다해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격 착하고 맛도 있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친절한 미소. 미소가 절로 나는 이 맛도 놓치지 마세요. 하루 한 끼 해결해도 벅찬 10,000원. 하지만 원도심 전통시장에선 지갑을 마구 열어젖혀도 주머니가 묵직합니다. 여러분도 10,000원 행복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집밥처럼 잡수고 단돈 5,000원. 핫한 인기 메뉴도 단돈 3,000원. 오랜 전통의 손맛은 2,000원. 소소하지만 확실한 10,000원의 행복을 맛봤습니다. 주머니 사정 팍팍해도 착한 전통시장에 맛집들이 있어 좋다 좋다 참 좋다.